뭐? 강남에 아파트를 해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윤수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5년차 큰 며느리인 윤수정은 평소 시어머니 강복자와 크게 부딪히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종종 답답함을 느꼈지만 표면적으로는 무난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남편 이창민과는 맞벌이를 하며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주영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기로 했어. 신부 될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집안도 좋다더구나. 무엇보다 결혼하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해온대. 강남이야, 강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흥분이 전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윤수정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동생 이주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시어머니가 강남 아파트를 강조하는 모습이 영 불편했군요. 그녀와 창민은 신혼 때부터 열심히 모아 겨우 경기도 분당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동안 한 번도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시동생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나 보네요. 그래, 세라라고 하는데 정말 야무지고 똑똑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더라. 이번에 결혼하면서 신사동에 아파트를 해준대. 우리 주영이 복 받았지? 윤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가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직장에 매달려서 아직도 애 하나 없다니 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비 며느리의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추석에 시동생도 데려오실 건가요? 당연하지. 세라도 데려올 거야. 처음 보는 자리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야지. 아, 그리고 수정아, 이번 추석부터는 내가 음식 준비를 맡아주렴. 갑작스러운 말에 윤수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까지 추석 음식은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녀는 보조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 이해되지 않았군요. 갑자기 왜 제가 다 해야 하나요? 이제 큰 며느리가 집안일을 책임져야지. 세라는 아직 새색시인데다 바쁜 직장 생활도 하니까 너무 부담 주면 안 돼. 윤수정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 역시 바쁜 직장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큰 며느리라는 의무만 보이는 듯 했죠. 그리고 아직 식구도 아닌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대답하며 전화를 끄는 윤수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불편한 감정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것은 단지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을 방문한 윤수정은 완전히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정아, 이번에 추석 음식 재료는 내가 직접 장을 봐오너라. 내가 목록 적어놨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길게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수정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눈이 커졌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 재료였고 심지어 처음 보는 음식 재료들도 있었군요. 어머니, 이게 다 필요한가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데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라 부모님도 오신대.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대접을 잘해야지. 게다가 명절이면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야 복이 들어온다잖니.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부터 윤수정에게 모든 명절 음식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아직 젊은 며느리가 뭘 알겠어라며 주방을 내주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세라 씨 부모님은 왜 오세요? 아직 정식으로 약혼한 것도 아닌데요. 윤수정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혼이고 뭐고 없이 그냥 결혼하더라. 이미 두 집안이 만나서 날짜도 잡았다니까. 세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주영이가 마음에 쏙 든대. 사위 삼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 장가 못 간 둘째라며 한숨 짓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군요. 세라 아버님이 건설업체 사장이라더라. 앞으로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주영이가 정말 큰 복을 타고났어. 이 말을 들은 윤수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전 그녀가 결혼할 때는 공무원 딸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건설업체 사장. 딸에게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아, 내가 세라 어머니한테 너 얘기도 했어. 큰 며느리가 정말 알뜰하고 부지런하다고. 이번 추석에 음식도 내가 다 준비한다고 자랑했다. 저보고 한마디도 않고요? 윤수정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뭘 그런 걸 미리 말해. 어차피 큰 며느리 역할이지. 세라는 직장도 다니고 바쁘니까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해. 순간 윤수정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 역시 팀장으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집안일 해야 하는 큰 며느리로만 보이는 것 같았군요.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뛰었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도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아이고, 무슨 여자가 직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집안일이 먼저지. 시어머니의 말에 윤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추석부터는 명절 음식 준비는 수정이가, 세라는 손님 접대를 맡으면 되겠다. 시어머니가 마치 대단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며 윤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 창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군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늘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회의 중, 바쁨,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말로 일을 미루곤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윤수정은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아직 젊으니 배울 게 많다며 주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라며 지시만 했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를 가진 예비 며느리가 생기자 갑자기 큰 며느리가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니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창민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메시지 봤어? 갑자기 내가 왜 명절 음식을 다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도 바쁘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창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근데 어머니가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 힘들잖아. 그냥 이번만 해주면 안 될까? 윤수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그녀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창민아, 넌 내 편이야? 아니면 어머니 편이야? 윤수정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편이 있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창민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어정쩡하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런 대답이었지요. 나 진짜 화났어. 왜 세라 씨는 직장 다닌다고 배려해주면서 나는 안 해주는 건데? 나도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더 큰 자리로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여보, 진정해. 세라는 아직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강남 아파트를 부러워하시는지. 세라 부모님도 오시는데 체면도 있고. 윤수정은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 부모님이 부자라서 그런 거지? 내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라 그동안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창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수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어차피 너한테 기대한 게 내 잘못이었네.
끊을게. 전화를 끊은 후 윤수정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지 않을 거야. 이건 정말 부당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추석 전날 윤수정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모든 재료가 담긴 무거운 장바구니가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창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사는 어땠어? 창민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윤수정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너무 힘들었어. 팀 미팅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하다가 실수했어. 머릿속에 명절 준비 생각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부장님이 추석 연휴 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고. 창민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윤수정의 기대와는 달랐죠. 그래도 명절은 잘 챙겨야지. 어머니가 기대하시잖아. 내일 세라 부모님도 오시는데. 윤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창민아, 내 말 듣고 있어? 나 회사에서 중요한 고비인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을 다 떠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세라 씨랑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야? 창민은 잠시 말을 못 잇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하셨잖아. 이제 내가 큰 며느리니까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자연스럽다고? 난 큰 며느리라서 집안일 다 해야 하고 세라 씨는 직장 다닌다고 배려받고. 이게 말이 돼? 게다가 강남에 아파트 해온다고 벌써부터 특별 대우 해주는 거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물인지 모르겠어? 창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머니가 뭐 잘못하셨다고 그래. 그냥 집안의 전통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전통? 웃기지 마. 그럼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큰 며느리가 없어서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 근데 세라 씨가 강남 아파트 해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통이 생겼네? 창민은 이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수정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안 돼? 집안의 평화가 최고 아니야? 평화? 그게 평화야? 내가 다 희생해서 만드는 평화? 나는 직장에서 맡은 책임도 있고 내 커리어도 중요한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창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일이 추석인데 어머니한테 가서 못하겠다고 할 거야? 윤수정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못하겠어. 아니, 안 할 거야.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 난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 없어. 여보, 제발 진정해. 그냥 이번만 참으면 안 될까?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거야. 나중에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중에? 항상 그 말뿐이지. 5년 동안 나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윤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만 결국 그는 늘 그랬듯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추석 아침 윤수정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요구한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민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들의 언쟁 후 그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윤수정은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푹 자. 어차피 명절 음식은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빛고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레시피와 음식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육개장, 불고기, 떡갈비, 잡채, 전 여러 종류, 식혜, 수정과.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게다가 대부분 윤수정이 평소에 자주 해보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윤수정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러려고 대학 나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창민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죠. 여보, 일찍 일어났네. 많이 했어? 창민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윤수정은 그를 째려보았습니다. 당연하지. 4시부터 했어. 시간 없어서 얘기 못해. 당신은 어서 씻고 옷 갈아입어. 10시면 다들 온대. 창민은 아내의 냉랭한 태도에 입술을 깨물더니 말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윤수정은 다시 음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손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윤수정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휙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니? 세란의 가족들이 곧 온다던데. 윤수정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날아온 비판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요. 최대한 서두르고 있어요. 혼자 하려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이고, 큰 며느리가 이래서야 어쩌나. 작은 며느리 될 사람은 직장도 다니면서 요리도 잘한다던데.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윤수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참자, 오늘만 참자. 그러나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11시, 드디어 시동생 주영과 그의 약혼녀 세라, 그리고 세라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윤수정은 아직도 부엌에서 음식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창민이 현관으로 나가 맞이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를 들으며 윤수정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하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인데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부엌에 갇혀 있다니 이게 그녀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세라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윤수정은 세라를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소박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해오는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화려하고 거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괜찮아요. 거의 다 됐으니까 거실에 계세요. 윤수정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했지만 예비 동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라는 물러서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다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요리 좋아해서 도울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큰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셔서. 그 말에 윤수정은 세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세라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큰 며느리 역할이니까. 아니요, 그게 어디 말이 되나요? 직장 다니는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울게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한식당에서 일했거든요. 세라의 말에 윤수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칭찬하던 예비 며느리가 의외의 모습을 보이자 방어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전 제가 붙여볼게요. 어머님이 아시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세라가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께 양해 구했어요. 언니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망설이시다가 허락하셨어요. 윤수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라가 시어머니를 설득했다니 그것도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녀는 믿기지 않았지만 지친 몸은 도움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죠. 그럼 고마워요.
윤수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라는 미소와 함께 반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언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큰 며느리는 일 잘하고 부지런하다고요.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됐는데 같이 일하니까 편하네요. 윤수정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했다고? 그건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셨다고요?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언니가 직장도 다니시는데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았어요. 저도 회사 일로 바쁜데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윤수정은 세라의 말에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바쁜 직장인이었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죠. 세라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윤수정이 물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요. 사실 회사에서도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명절 끝나면 바로 발표 준비해야 해요. 이 말에 윤수정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그래요. 명절 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공감대를 형성해 갔습니다. 직장에서의 고충, 일과 가정의 균형.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 이야기는 정말인가요? 윤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 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윤수정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라는 것도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이야기였던 거죠. 세라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세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수정은 세라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시어머니의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동료였던 거죠. 수정이랑 세라가 부엌에서 뭘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니? 거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간에 서서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 어머니. 세라가 전 부치는 것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윤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라야, 내가 왜 부엌 일을 해? 손님으로 왔는데. 어서 거실로 나가 있어라. 수정이가 다 할 수 있어. 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수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언니 혼자 하시기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며느리 노릇하려고 그러니? 귀여워라. 하지만 지금은 거실에서 부모님하고 있는 게 좋겠다. 수정이는 경험도 많고 잘하니까 걱정 말고. 세라는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윤수정을 바라보았지요. 세라가 나가자 시어머니가 윤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세라한테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마라. 아직 우리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잖니. 네, 왜요? 세라 씨가 잘못한 게 있나요? 윤수정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너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집안 사정 캐내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윤수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도움을 주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던 세라를 시어머니는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세라 씨는 그냥 친해지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어색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
강남에 아파트 있다는 사람들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윤수정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를 들먹이며 세라를 추켜 세우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윤수정은 거의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했고 이제야 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었지요. 와, 수정이가 이런 음식을 다 준비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네. 세라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네, 우리 큰 며느리가 손이 참 야무져요. 명절 음식은 큰 며느리한테 맡겨놓으면 안심이죠.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수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시어머니는 정작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공치사만 늘어놓는 것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중에 세라가 윤수정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정말 음식 잘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배우고 싶어요. 윤수정은 진심 어린 세라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라야, 왜 수정이랑만 얘기해?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할 얘기가 많아. 식사 후 창민이 윤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랑 세라가 너무 친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네. 무슨 얘기했어? 윤수정은 황당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했어. 근데 그게 왜 문제야? 몰라. 어머니가 세라가 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좀 수상하다고 하시던데. 윤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민아, 당신 어머니 정말 이해 안 돼. 왜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 세라 씨는 그냥 친절하게 대화한 것뿐인데. 창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때? 윤수정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다시 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지요. 다음 날 윤수정은 세라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언니, 어제 정말 반가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직장 생활 조언도 듣고 싶어요. 문자를 읽는 윤수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라는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세라와의 만남 이후 윤수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예비 동서와 생각보다 훨씬 잘 맞았고 같은 직장 여성으로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수정아, 세라하고 만났다며? 무슨 얘기했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불쑥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요. 직장 생활이나 취미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 얘기는 안 했니? 혹시 주영이 단점 같은 거? 윤수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요즘 세라가 주영이한테 갑자기 결혼에 대해 고민된다는 말을 하더라고. 혹시 내가 뭐라고 한 건 아닌지 싶어서. 윤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과 세라 사이를 의심하고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요.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세라 씨가 결혼을 고민한다면 그건 시동생이랑의 문제겠죠. 수정아, 너 요새 엄마한테 말투가 왜 그래? 시집와서 5년이나 됐으면 좀 더 공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윤수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회사에서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윤수정은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세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수정이가 창민이랑 요새 안 좋다더라. 너는 주영이랑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이상했어요. 윤수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과 세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수정은 창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랑 세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창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어? 어머니가 왜? 직접 물어봐. 세라한텐 내가 너랑 안 좋다고 했고 나한텐 세라가 결혼을 고민한다고 했어. 창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내가 한번 어머니께 여쭤볼게. 아니,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이대로는 못 살아.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계야. 다음 날 윤수정은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랑 세라 사이를 이간질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세라한테는 제가 창민이랑 안 좋다고 하시고 저한테는 세라가 결혼을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무 세라한테 친절하게 굴어서 그 애가 널 좋아하면 주영이보다 너한테 마음이 더 갈까봐 걱정됐어. 윤수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세라네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그런 며느리는 잘 모셔야 해. 근데 내가 너무 친해지면 세라가 너희 사정 알게 되고 우리 집이 별로라고 생각할까봐.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라네 집안의 재력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윤수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세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생각처럼 세라 씨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아요. 넌 몰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라네 같은 부잣집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깔보기 일쑤야.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라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라야, 너 어떡해. 주영 오빠가 데려다 줬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세라의 뒤에는 주영도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강남 아파트요? 세라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 아파트 이야기는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길래 세라가 엄마 기분 맞춰드리려고 한 말인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윤수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럼 세라 아버님이 건설업체 사장님이란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세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어머님이 자꾸 물어보시길래 기분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망상과 과장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윤수정을 괴롭히고 세라와의 관계도 망쳐놓은 것이었지요. 추석 이후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영과 세라는 결혼을 미루기로 했고 윤수정과 창민의 관계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책임을 윤수정에게 돌렸지요. 내가 세라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런 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주영이 결혼도 무사했을 텐데. 윤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한계야. 이혼하고 싶어. 창민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머니가 잘못하셨다고 해도 그건 너무하잖아. 당신은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몰라.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나는 혼자 모든 걸 견뎌왔어.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윤수정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요구와 남편의 무관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세라와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주영과의 관계를 제고하고 있었고 윤수정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지요. 언니, 우리 같이 화나는 일 있을 때 연락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요. 세라의 메시지에 윤수정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물질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두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 속에서 윤수정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말이죠. 예상치 못한 동서와의 진정한 우정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찾은 작은 위로였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타인에게서 더 큰 이해와 지지를 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가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윤수정처럼 5년을 참았다가 폭발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